현재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국제 유가나 그리고 우리 금융시장 변동성이 거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정도로 변동성이 심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향후 중동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더라도 이러한 변동성이 실물 경제에 전이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갔다는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가입니다. 유가는 오늘 아침 8시 기준 유가가 브렌트유가 어제 102불 90센트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90.3불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웨스트 텍사스 유가도 102불, 어제 저녁 때 102불이었는데 오늘 87.9불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두바이유 같은 경우도 어제자로는 100불 정도를 했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도 같은 경향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유가는 지금 100불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 석유류 제품은 어제자로는 휘발유가 리터당 1904원, 경유가 1928원입니다만 이 부분도 국제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떤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가 상승이 연료라든지 물류, 배달비 등 연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특별히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화물차 운송업자, 농어민 그리고 택배업자 등 어려움을 심화될 것을 우려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어제 6% 떨어졌습니다만 오늘 9시 30분 현재 5% 이상 또 상승하고 있는 만큼 이렇게 등락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도 3년물이 어제는 19.3bp 베이시스 포인트 올라갔습니다만 9시 좀 전에 제가 확인한 바는 13.4 베이시스 포인트 또 떨어지고 이 또한 굉장히 등락이 심한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어제는 1495원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오늘 9시 30분 현재 1470원대로 또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굉장히 등락이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 분야입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7건의 피해 애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운송 차질, 대금 미지급, 물류비 등가 등의 요인입니다. 예의주시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프타의 경우는 수입액의 54%가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고 있어서 수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서 유가 환율 상승, 주가 하락이 물가 상승 또는 소비 심리 악화 등으로 이어져서 내수 회복의 제약이나 또 세계 경제 둔화로 수출에도 영향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부분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쪽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비상 대응반을 운영해오고 있던 실물, 에너지, 금융의 상계반의 반장을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관계 장관회의도 비상경제관계 장관회의로 전환해서 매주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통령님 주재 비상경제상황점검회의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민생 분야에 있어서는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를 금주 내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점 매석 행위 금지를 위한 고시도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석유로 사재기라든지 담합, 판매 기피, 불법 유통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후 국제 유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 추가 인하 그리고 유료 소비자 직접 지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동 외의 수입을 확대하고 국제 공동 비축유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고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 도입 등 최대한 하여튼 석유 공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원전 가동률을 높인다든지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든지 등의 대체 발전을 통해서 석유 소비량을 줄인 등 수요 측면도 꼼꼼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동발로 인해서 민생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전 바우처, 긴급 경영안전자금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란 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는 철저하게 엄단하도록 하고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도 기존에 하고 있는 걸 가속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서 100조 플러스 알파 시장 안정 자금은 적기에 시행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공공 부분의 채권 발행량은 최대한 조정하고 그다음에 한은을 통해서 3월 10일 날 3조 원의 국고채 매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긴급으로 필요한 경우는 또 국고채 매입 등을 해서 시장 안정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의 경우에도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그 외환시장 안정세법 3가지가 있습니다. 신속히 개정되도록 국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도 신속 마련하는 등을 통해서 시장 안정을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외환당국이 적기 시장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분야입니다. 중소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서 1:1 밀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마련한 20조 3천억 원의 그 수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물류 바우처를 종전에는 국제 운송비만 지급했습니다만 물류비 전반으로 확대해서 그리고 그 지원도 패스 트랙을 적용해서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원금 특별 만기도 1년 연장하고 가상금리도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동 상황에 따라서 애로를 겪고 있거나 또는 애로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대체 수입처를 발굴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 등을 통해서 구매, 긴급 운영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애로를 겪고 있는 나프타는 수출 물량의 국내 전환 등을 통해서 이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중동 상황 장기화에도 대비해서 실물 경제 역량 확대 등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하여튼 경기, 민생 안정을 위한 전방위 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유가가 어젯밤에도 엄청 올랐다가 다시 원상복구하고 도로 떨어졌다 그 말이잖아요. 예, 오늘 아침 8시 기준으로는 브렌트유가 네. 90불대, 80불대라 이렇게. 저도 그 자료를 봤는데 두바이유는 안 떨어진 것 같은데. 두바이유는 어제자가 100불 정도였는데 오늘 아마 이 부분도 아침 모니터링 해보면 아마 조금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이건 올랐다고? 이건 변동이 안 돼 있던데? 네. 약간 늦은 건가요? 예, 어제. 예. 아, 시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이거 최고 가격제 시행이 지금 유류 대금을 전쟁 발발 다음 날인가 바로 올려버려서 네. 이미 한 일주일 훨씬 넘었잖아, 그죠? 네. 근데 지금 즉시 시행을 못하는 이유는 지금 언제쯤 할 거라고요? 금주 내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법률상 최저 절차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고시를 하려면은 규제개혁 심사도 해야 되고 또 현장에서 조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시장 조사를 마치고 지금 규제개혁 그 절차를 좀 줄인다든지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여튼 이미 올려서 지금 일종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게 지금 지연이 열흘 이상 지금 지연이 되면 그 사이에 국민들 피해는 계속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네. 보완 대책은 뭐예요?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과도하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런 올라가는 가격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 유가가 올라가서 가격을 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보통 우리는 뭐 통상적으로 2주라 그러는데 2주인지도 저도 약간 의문스럽긴 한데 하여튼 2주라고 치더라도 근데 우리가 대응하는데 한 열흘 이렇게 걸려버리면 네. 그러면 2주 후면은 그럼 최고 가격을 시행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 그죠? 네네. 그럼 근데 실제로 이제 실제 생산 원가가 올랐다. 네. 그거 하면 그 시점에는 다시 또 최고 가격을 변경해야 되는데 하여튼 기존에 이미 한 열흘 이상 이렇게 이미 올려받은 부분 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실제 유가가 오르더라도 그때 바로 최고 가격을 올리지 말고 네. 지금까지 지연된 만큼을 감안해가지고 감안해서 네. 실제 오른 시점 이후에도 그 기간만큼은 최고 가격을 네. 유지하는 네. 그런 고려하고 계신 거죠? 네네.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은 지금 이제 행정 고시가 나가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정유업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시작이 지연되는 만큼 시행 기간도 그만큼 더 지연시켜서 네. 국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네, 수 있게. 근데 그거는 감안하시고. 네네. 그럴 경우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생산 원가와 최고 가격 차이에서 벌어진 실제 제조업체, 정유사의 손실을 보상하게 법에 되어 있다면서요? 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계산을 할 때도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네. 그동안에 취한 일종의 부당이 네. 그걸 감안해서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 법률상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를 한번 네, 해보십시오. 그런 부분도 감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누구도 피해가 없게 네.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하되 공정하게 세심하게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의 피해는 최소한 되도록 네. 저희들이 하여튼 이런 위기 상황을 악용해 가지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거는 그 기업의 윤리 문제이기도 한데 네. 하여튼 그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게 네. 행정 지도도 좀 철저히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실제 생산 원가가 올라갈 경우에 너무 경제적 부담이 크니까 결국은 이제 거기에 재정을 투입해서 일시적 조정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럴 때 그 방식 중에 이게 보통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좀 상위층은 더 좋아지고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게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네. 그 경향을 제어하지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걸 보완하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번 판단을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니까요. 예를 들면 유류대금을 일률적으로 그 유류세를 내려주면 네. 어쨌든 그 양극화가 악화되는 경향을 통제는 못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차라리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을 가지고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층을 타겟으로 해서 네. 지원을 하면 네. 양극화를 좀 저지할 수도 있고 네. 완화할 수도 있잖아요. 네. 뭐 크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꼭 이 양자택일이 아니고 네. 두 가지를 믹스할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유류세를 좀 내리고 네. 서민들을 또 위해서. 서민들은 재정 지원은 네. 서민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차등적으로 네. 이렇게 하는 걸 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섞어서 하는 방안을 섞어서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비중을 또 얼만큼 할 거냐도 이제 결국 정책적 판단의 결단의 영역인데 네. 저는 가능하면 물론 실무 검토를 하시겠지만 네. 가능하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네. 똑같은 재원이라면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차등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님, 지금 유류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휘발유는 7%
이제 인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고 한도가 37%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30% 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세 인하를 그 중에서 한 10%를 더 해준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직접 지원을 좀 늘린다 이런 부분 조합을 해서 양극화도 해소하고 특히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혜택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양극화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원래 유류세를 징수하면 이제 그게 일반 재정 재원이 돼가지고 네. 그걸로 이제 정부 재정 집행을 하잖아요. 네. 재정 집행의 가장 큰 원칙은 부의 2차 분배. 네. 이걸 통해서 어쨌든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그 과도한 양극화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의 기본 역할이 원래 그런 거니까. 그래서 유류세 부분도 어쨌든 그걸 해야 되고 결국 그런데 소비자 직접 지원을 하려면 추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기정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세밀하게 좀 일이 많긴 하겠지만 좀 잘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니까요. 하여튼 말씀 한번 드리긴 했는데 이번 기회에 대체 에너지 전환을 네. 속도전으로 좀 치워야 될 것 같아요.